여우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도론도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도론도담 상대는 여우름님이 되겠습니다. 여우름님인데 오늘 주제는 깨달음을 위한 사고실험 첫 번째, 깨달음을 위한 사고실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그 사고실험이란 게 뭐냐 하면은 머릿속으로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 사고실험이란 게 이제 처음 등장한 게 물리학계에서, 현대 물리학계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이게 왜 등장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코펜하겐, 네덜란드입니까? 그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뭉친 그 이론 물리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많죠. 닐스 보어, 다음에 하이젠베르그, 이런 사람들, 기타 등등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름을 못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당대 천재라는 사람들, 양자역학에 꽂혀서 코펜하겐 학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연구원으로 혹은 교수로 혹은 연구소 소장 이런 걸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는데 우리 그 고등학교 교과서 혹은 대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저명한 아주 유명한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많았죠. 근데 그런 인물들하고 이제 각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을 전부 합해도 이 한 사람의 명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 넘사벽. 20세기 물리학에서 유일한 넘사벽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의 돌, 아인슈타인 돌이거든요. 아인 하나의 돌. 그 이름의 원이 일단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뜻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이 말도 안 되는 양자역학을 깨부시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고안을 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걸 측정을 할 수는 없어. 왜냐?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양자 두 개를 반대 방향으로 보내보는 거야. 근데 얘들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거의 광속이거나 혹은 광속을 초월할 정도로 속도가 빨라. 근데 광속을 초월하는 물질이 없다고 지금 가정이 되어 있으니까 막 광속 근처로 움직인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딱 이렇게 쏘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쏘아 보냈을 경우에 이제 A 광자, 편의상 A 광자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광자라고 할까요? A 플러스 광자를 이제 스핀을 오른쪽으로 줬을 때 이 B 플러스 광자는 스핀을 왼쪽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죠. 왜? 전기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요게 이제 양자역학자들의 주장일 것 같으면은 이게 돼야 돼. 그리고 A 플러스 양자가 업스핀, 위로 스핀을 받을 경우에 A 마이너스 광자는 다운스핀, 업스핀의 반대인 다운스핀을 받아야 돼. 아래로. 요게 이제 이 양자역학자들이 주장하는 양자의 움직임이야. 근데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냐? 광자역학자들은 이 상호 두 광자 A 플러스 광자와 A 마이너스 광자의 이 정보 교환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동시에. 근데
이 아인슈타인은 이걸 왜 말이 안 되느냐,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미 이 빛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28만 킬로미터로 양쪽이 다 움직인다 했을 경우에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스피인이 28만 킬로미터 좀 이동했을 때 가해진다고 하면은, 한쪽에다가 가해진다고 하면은 양쪽은 거리가 이건 56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 초속의 이 속도로 그렇게 움직였다면은, 그러면은 이미 이 A 플러스 광자에서 A 마이너스 광자에게로 나는 오른쪽으로 돌았다라는 이런 정보를 보내려면은 이 정보가 오가는 시간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게 빛보다 빠른 입자는 없기 때문에 이거 큰 가정입니다. 현대물리학의 큰 가정이야. 이게 뭐 일반 상대성 이론 아니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인가? 거기서 이미 이게 대전제로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성을 무너뜨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인데 서로 56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두 광자가 정보를 주고받으려면은 빛의 속도로라도 1.78초가 걸린다 이거예요. 그 광자들보다 더 빠른 빛의 속도로라도, 그러면은 빛의 이 정보를 실어 보낸다 하더라도 1점 몇 초가 걸리는데, 1.7초나 1.8초 정도가 걸리는데, 동시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넌센스, 즉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예. 이걸 이제 자기 혼자서 고안한 게 아니고 포돌스키하고 로젠이라는 사람, 다른 물리학자 2명을 끌어들여 가지고 3명이서 이걸 고안을 해냈어. 근데 일설에는 이건 아인슈타인이 고안한 게 아니고 포돌스키 혹은 로젠이 고안했다,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인슈타인이 맨 앞에 오죠. E, 그 다음에 포돌스키의 P, 로젠의 R 해서 요걸 EPR 사고 실험이라 하거든요. 유명한 명제입니다. 요 사고 실험.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사고 실험들이 있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 그건 이제 고양이를 상자 안에 넣었을 때 얘는 이제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독가스를 방출해서 죽였든지 아니면은 먹이를 줘서 살렸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근데 뚜껑을 탁 열면은 요 두 상태 중에 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슈레딩거의 이제 생각이에요. 이 사람의 기본 방침. 둘 중에 하나 뭐 그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A 버튼을 누르면 독가스가 촥 뿜어져. B 버튼을 누르면은 이 사료가 딱 주어져. 근데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있으면 이거 뭐 굶어 죽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뭐 고양이는 살아있든가 죽었든가 둘 중 하나가 돼야 돼. 한 상태가 돼야 돼. 근데 이놈의 양자역학자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양자역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뚜껑을 딱 열면은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 상태, 그러니까 이 파동과 입자의 두 상태 중에서 우리가 관찰을 딱 할 때 입자가 딱 되는 것처럼 이 상자의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요 고양이는 이제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슈레딩거 생각은 뭐냐? 상자 열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야. 예. 독가스 맞으면 상자 안에서 이 고양이는 죽는 거고 사료 넣어주면은 뭐 맛있게 먹고 살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자들이 주장하는 뚜껑을 탁 열었을 때 그때 상태가 이제 뚜껑을 열고 관찰을 할 때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슈레딩거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자기는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냈어요. 영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썼어. 아 형님 이거 사실 뭐 이 새끼들 뭐 엉망진창 아닙니까? 뭐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데 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막 우리끼리 손을 잡고 쟤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한번 밝혀보자 뭐 이래 된 겁니다. 그래 됐는데 나중에 이
슈레딩거의 사고 실험인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 양자역학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이 돼가지고 알려져 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는 슈레딩거가 이 양자역학자들이 사기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게 요 고양이 사고 실험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게 사고 실험 실제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거기서 모순이 있으면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요게 이제 뭐 진리를 찾는, 과학계에서는 진리를 찾는 한 가지 방법이죠, 그죠? 특히 이론 물리학계 같은 데서 일단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라도 찾아내면 이 가설은 참이 아닌 걸로 딱 이렇게 치부를 해버려요.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을 빌려와서 우리도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보자. 가설이 아니라 이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중국의 참선계, 독특한 이 문화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인도에는 없어. 중국식 참선은 없어. 인도에서 나온 거는 뭐냐? 윗바사나 아니면은 사마타야. 그것도 나온 게 뭐 1선, 2선, 초선, 2선, 3선, 4선 뭐 요거죠. 삼았다는 거죠. 윗바사나는 사띠오. 뭐 핵심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국 선종은 공안을 들어야 된다. 이 공안. 이 공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곧 이어서 이 화두선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대종고. 이 대종고 이 양반이 아마 이 1089년에서 1163년까지 아마 살았을 겁니다. 생물 연대가 그래 될 겁니다. 근데 이 양반 참 다이나믹하게 살았거든요. 남송의 대표적인 주전파야. 저 금나라 군대를 쳐부수고 우리가 양자강 이북의 땅을 고토를 회복하자. 원래 저거 우리 땅 아니냐. 대송의 이 황제여, 대송의 백성들이여, 대송의 신하들이여, 깨어나라. 뭐 이런 주의자야. 그래가지고 그 화전주의자인 진회한테 미움을 싸가지고 유배를 당했죠, 그죠? 그래서 진회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양반이 1155년인가 뭐 죽었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복권이 되고 뭐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때 가서 이제 그게 나왔고, 그 이전에는 다 조사선들이야. 조사선, 사실상 조사선. 이 조사선들은 뭐냐? 조사들하고의 문답, 주고받는 문답, 요런 데서, 혹은 조사의 가르침, 요런 데서 이제 깨침을 얻는 거야. 이게 나중에 이제 정립이 됐겠지만은 모토가 뭐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에요. 너의 마음을 바로 가르치고 가르쳐 주니까, 가리키니까, 그렇게 가리키니까 너는 너의 성품을 보고 성불해야 된다. 뭐 글자 그대로 풀면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불성, 성품이란 게 이제 불성이죠. 너의 불성을 보고 너 부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지구가 인구가 지금 거의 8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소설을 하나 썼는데 월식 날짜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월식에 맞춰가지고 1945년인가 47년인가 그 개기월식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월식이란 게 뭡니까? 달이 그냥 보름달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걸 지구 그림자가 싹 이제 가려버리는 게 월식이죠, 그죠? 근데 이 지구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그 월식을 이용해서 이 달의 분화구에 숨어들어. 뭐 그런 것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맞춰보니까 2045년경이야. 2045년인가 47년인가 그 개기월식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지구의 인구 증가를 대충 제가 이제 뭐 계산해 보니까 그때쯤 되면 이게 100억이 넘겠더라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인구 증가의 속도를 감안하면은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한 1035년경, 혹은 1040년경 요쯤 되면은 100억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선진국 사람들은 이 자녀를 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죠. 뭐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됐는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야. 그리고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 왜?
결혼해서 애 낳으면 개고생한다 해가지고 안 합니다. 근데 국가에서 나오는 정책이라는 게 뭐 찔끔찔끔 주는 거고, 또 이거 뭐 여당인지 야당인지 누가 국회의원 한 명이 애 한 명 놓으면은 집값의 50%를 감해주고 2명 놓으면 공짜로 주자, 이거 안을 내놨다가 뭐 목사발이 되고 쑥 들어갔습니다. 쑥 들어갔는데 저는 그 의견 대찬성. 그렇게 안 하면은 한국인 뭐 이거 애들 안 낳아. 애 지금 한 명 낳아가지고 교육시키는데 3억이 든다는 말 나온 지가 10년 전이에요. 그럼 지금 4억이 들지 5억이 들지도 몰라. 이런 판국에 누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겠어요. 요즘 뭐 젊은이들 직업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소위 상층부 엘리트층의 소수 뭐 한 10%만 한 명 아니면 2명 놓겠죠. 그 사람들은 또 자신을 중심으로 해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이게 삶을 꾸려 나가니까 애들 많이 놓질 않아. 그러니까 다 이제 좀 경제적으로 풍족한 국가들, 뭐 대한민국도 한 12, 11위권 됩니다 현재. 그러니까 OECD 국가 한 뭐 40개국 됩니까? 뭐 거기 이 사람들은 한 명 아니면 2명이야 대부분이. 아주 많이 넘으면 3명이야. 근데 인구가 왜 늘어나냐? 아프리카, 중동, 이 이슬람 국가들 제한이 없어. 특히 이슬람 국가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미덕이야, 미덕. 그렇기 때문에 권장사항이야. 뭐 제한이 없어. 막 낳아야 돼. 근데 이 막 낳아야 되는 이 이슬람 사람들이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데 불법 이민 갔다가 또 어떻게 합법화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무지하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순수 독일인, 순수 프랑스인, 순수 영국인은 뭐 빠르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숫자가 줄어들고 아프리카 출신, 이 중동 이슬람 출신, 이 사람들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심각한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 대륙 거기는 뭐 그런 눈치 볼 필요도 없죠. 중동 본토, 뭐 사우디, 이란, 이라크, 요르단, 또 시리아, 뭐 이런데 이집트, 리비아, 뭐 눈치 볼 거 없잖아요. 막 나대는 거야.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급격하게 불어나. 제가 70억을 돌파했다는 게 한 5년 전쯤에 70억 이미 돌파했다는 걸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걸 본 것 같은데 80억을 향해 가고 있대요. 80억을 약 5년 내지 6년 만에.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 그러면은 2030년, 빠르면 2030년 혹은 뭐 늦어도 2040년경에는 돌파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소설 썼던 1945년경에 2045년 혹은 2047년경에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그 해에 100억을 돌파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되면은 지구가 몸살을 앓겠죠. 지구도 이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돼지 어머니 가이아 죽을 지경이야.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을 지경이야. 인구가 터져나가. 이거 경쟁이 무지하게 심해져. 지금 대한민국도 일자리 뭐 소위 외노자들,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무지하게 뺏기고 있습니다. 토종 한국인들은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어. 이게 영국에도 일어날 거고 미국에도 일어날 거고, 미국은 특히 이민의 나라니까 뭐 더 심하겠죠. 프랑스, 영국, 뭐 이탈리아, 스페인 좀 산다는 나라들 중심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은 완전히 극명하게 드러나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all or nothing, 완전히 이거 진짜 제로섬 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가 소위 말해서 개판이 되는 거죠. 개판이 됐을 때 일부 그 능력 있고 경제적 능력도 되고 정치적 권력도 되고 기타 등등 사회적 권력도 있고 한 이런 사람들 극소수가 지구에서 더 못 살겠다, 우리
제2의 지구를 찾아 떠나자. 우주선을 타고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체 없는 우주의 방랑자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제가 뭐 벌써 뭐 한 15년 전인가 뭐 그때 들었던가 이 유튜버가 아니라 그 웹서핑을 하다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 유명한 미국의 현재로 뭐 좀 제일 유명하다고 해야 됩니까? 남자 배우 탐 크루즈. 예,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도 뭐 공중에서 뭐 줄 타고 내려왔죠, 그죠? 이 톰 크루즈, 예, 양반이 그 무슨 시리즈입니까? 여러분님 기억납니까? 톰 크루즈 톰 크루즈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뭐 빨간 약 파란 약 그거 말고 알고 거기는 이 톰 크루즈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그건 매트릭스고. 매트릭스 말고 네오 말고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톰 크루즈. 내 옆에서 또 졸고 있었구만. 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당신이 제대로 대답할 수 있고, 또 개망신 당하는 거야. 대답 제대로 못 해가지고. 한 5분 졸았습니다. 톰 크루즈 나오는 그 시리즈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더라?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그렇지. 말 그대로 불가능한 임무인데 이 톰 크루즈는 그걸 해내지. 파서블, 미션 파서블로 만들어 버리죠, 그죠? 이제 1번 제 첫 번째 나온 거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죠? 공중에서 탁 떨어져 가지고 보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바닥에 보안 시스템이 깔려 있는 거기를 공중에서부터 줄을 달고 탁 내려왔는데, 멋지게 이제 딱 중간에서 스톱을 했는데 자기 땀이 떨어져 가지고 땀방울이 딱 떨어지려는 거야, 바닥에. 근데 그걸 손으로 탁 이렇게 막죠, 그죠? 떨어지는 걸. 그런 장면, 뭐 그런 걸 보고 뭐 뻑갔죠, 관객들이. 예, 생판 처음 보는데 뭐 너무 멋져, 장면들이. 예, 액션도 막 진짜 멋지게 해, 간지나게 해. 근데 그게 벌써 시리즈가 7번째가 나왔어. 예, 그 사이에 톰 크루즈는 60이 넘었죠, 그죠? 63인가 뭐 영감님이 됐죠. 사실은 초로의 이제 나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영감이 되어가는 톰 크루즈가 자기가 그 시리즈를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미국의 어느 사막에다가 거기 기지를 만들었대. 기지를, 땅을 파고. 예. 근데 무슨 기지냐? 그게 지구가 위급한 상황에 빠진다 이거야. 예를 들어 유성들이 그냥 떨어져. 뭐 해성 쪼가리 이런 게 이제 지구의 인력에 끌려오면은, 달도 지구의 인력에 끌려오면은 이게 조각조각 쪼가리가 난답니다. 그냥 통째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통째로 떨어지는 영화는 전부 짜가랍니다. 가짜고, 어느 정도 임계점을 딱 지나면은 산산조각이 난대요. 그 조각들이 떨어진대. 어찌됐건 뭐 조각이 떨어지든 뭐가 됐건 간에 천체가 외계에서 지구 밖에서 와서 지구를 때리면은 뭐 데미지가 상당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톰 크루즈를 이제 모시고 와서 뭐 전용 비행기인가 헬기인가 그걸로 모시고 와가지고 요 사막에 있는 요 출입구 속으로 싹 들어가면은, 그 안이 일정 정도 깊이로 들어가면은 마치 우주선처럼 돼 있대요, 우주선. 그럼 요걸 타고 시동 걸어 해서 탁 이렇게 뜨면은 그 사막 위로 딱 떠오르면 얘가 우주선이 된대요, 이게. 그래서 우주로 날아간대, 이게. 우주로 날아가서 지구 밖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지구가 이제 안정이 되면은 다시 이제 내려오고, 뭐 그런 게 그게 이제 계획이랍니다. 지구가 혼란에 빠졌을 때 탈출 계획. 예. 근데 돈이 많으면 뭐 그런 거 할 수 있죠. 아이씨, 뭐 죽을 때까지 이 물 쓰듯이 써도 다 못 쓴다 할 경우에는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 근데 탐 크루즈 팀이 아니고, 탐 크루즈는 뭐 선장도 있고 부선장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선원들이 제법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좀 돈은 없는데 능력은 되고, 빠삭하게 뭐 우주선 만드는 데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런 이제 부부 과학자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고 실험입니다. 양반들이 뭐 100억 될 때까지
꽉짝같이 버텼는데 이게 뭐 110억이 돼버려요 인구가. 그리고 120억 한 뭐 2, 3년 뒤면 인구가 120억이 될 것 같아. 도저히 못 살겠다. 야 뜨자. 우리도 뜨자. 안 되겠다. 돈 많은 부자놈들은 벌써 재벌급들은 다 떴단다. 우리도 뜨자. 탐 크루즈도 뜨고 뭐 다 떴대. 그 우리도 떠야 안 되겠나 해서 그때부터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우주선을 멋진 걸 하나 만들었어. 뭐 집 팔고 뭐 부동산 처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만들었어요. 부부만 딱 탈 수 있는 거야. 근데 우주선이 이제 드디어 하늘로 출발했어. 멋지게 이제 지구를 몇 바퀴 돌면서 딱 상황을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지구는 이거 폭발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될 것 같아. 완전히 거지 동네가 될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우리 새로운 패러다이스 낙원을 찾아서 우주 여행을 한번 떠나자. 우리 먹을 거는 넉넉하게 실어 왔으니까 이 산소도 막 산소 발생기도 우리가 가져왔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처리기도 각 실었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정치 없지만 보이주의 이 여행을 한번 항해를 한번 해보자. 이 우주의 바다, 별들이 잠자고 있는 이 우주의 바다 성숙해서 우리가 한번 이 항해를 해보자 해가지고 항해를 시작한 거야. 정치 없이 나그네 길에 오는 겁니다. 10년이 흘렀어. 10년이 흐르는 사이에 드디어 해왕성을 지났어. 해왕성을 지났어요. 저 명왕성이 보이는 거야. 저 멀리 명왕성이 보여. 근데 이제 지구 안에는 살만한 데 없죠, 그죠? 화성을 지금 테라포밍 한다고 그 누굽니까? 그 미국의 또라이 한 명 있잖아요. 저 지금 요즘 뭐 로켓 막 쏘 올리고 위에 이제 하늘에 스타링크인가 그 통신 시스템 구축한 그 괴짜 있잖아요. 괴짜. 시리아 출신의 괴짜. 그 인간이 이제 뭐 우주를 이렇게 이제 개척하는 1번 타자로 화성에 우주인을 보내겠다. 사람을 보내서 그걸 테라포밍을 하겠다. 그렇게 테라포밍이 성공하면은 집단 이주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또라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지하게 또라이인데. 아무튼 뭐 근데 이 부부가 떠날 때까지는 이 테라포밍이 성공을 못했어. 화성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태양계 외곽 지대로 온 겁니다. 일단 이 태양계를 벗어나자. 그래서 이 지구를 출발한 지 20년이 지났어. 카이프 벨트 대도 나왔어. 원반처럼 그 카이프 벨트라는 그 원반을 카이프 벨트라고 이제 발견장가 뭐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거기도 빠져나왔어. 곧 밖에 나가면 또 오르트 구론대라고 또 있어요. 또 있어. 뭐 공처럼 천체들이 크고 작은 천체들이 둘러싸고 있는 데가 있어. 거기도 또 통과했어. 그래서 드디어 성간 공간에 나온 겁니다. 별과 별 사이의 공간. 우리 태양계의 유일한 별은 태양이야. 그래서 성간 공간에 나와서 적당한 행성을 찾아서 다른 태양계를 이제 탐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선은 가정이 뭐냐? 물도, 식량도, 연료도, 무한대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있어. 무한대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자,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사고 실험이니까 뭐 다 할 수 있죠, 그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쫙 가는데 드디어 지구가 속해 있던 태양계를 빠져나온 지 10여 년 만에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두 부부 사이에 애가 태어났어. 애가 태어났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하나 태어난 거야. 나이가 벌써 뭐 70인가 80인가 뭐 됐는데 애가 태어났어. 이게 가능한가? 우리 그 성경을 보면 구약에 모세가 뭐 몇 살 때 뭐 100몇십 살 때인가 뭐 자기 아내 첫 번째 아내 100몇십 살 때가 또 뭐 애 낳잖아요. 그죠? 100살이 넘었을 때. 뭐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뭐 불가능한 법은 없죠. 우리는 또 어디까지나 사고 실험이니까 가정을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나이가 70이 됐건 100살이 됐건 애가 태어난 거야. 근데 이 애가 태어나서 이제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다 되는 거야.
물, 음식, 뭐, 공기, 기타 등등 다 돼. 예, 되는데 얘가 한 5살 됐을 때, 막 엄마 아빠 갑자기 죽었어. 근데 이 우주선이 고장 나가지고 밖에 고치러 나갔다가, 예, 한 명은 안에 있고 한 명은 밖에 나갔는데 고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 위험에 빠졌어. 그래서 또 부부 중에 한 명이 또 구하러 또 같이 나갔어. 근데 그 순간에 또 뭔가 물체가 와가지고 세게 들이받는 바람에 이 두 부부가 그냥 우주로 사라져 버렸어. 예. 그럼 사망이죠. 뭐 거기 산소통에 들어있는 뭐 산소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망. 이렇게 된 거죠. 애 혼자만 남겨졌어. 막 애가 그냥 5살이니까 뭐 음식 뭐 이런 거 뭐 찾아 먹는 거 만들어 먹는 거 이런 거 부모가 다 가르쳐 줬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근데 얘가 받은 정보는 뭐냐? 그 우주선 속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예, 그거만 받았어. 그래서 음식은 어떤 걸 먹고, 공기는 어떤 걸 마시고, 뭐 대소변은 어떻게 처리한다, 뭐 이런 거. 뭐 대소변은 그 뭐 우주로 날려 보내면 되죠, 그죠? 바다에서 배들이 대소변 처리하는 방법, 뭐 바다에 투척하는 겁니다, 그대로. 밑에 투척이에요, 자동으로. 그 방법밖에 없어. 이 우주의 투척이야.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우주선을 청결하게 유지를 하면서 막 서서히 나이가 들어서 10살, 20살, 한 30살 정도 됐어. 예. 근데 얘가 얻은 지식은 그밖에 없어. 자기 엄마 아빠한테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거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해오롬님, 이 아이에게 불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라는데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저게 뭡니까? 저 ARATRIUM. 그게 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인데? 나는 저게 눈에 보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용수 씨의 이제 답변이 미꾸라지처럼 싹싹싹싹 빠져나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수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성껏 합니다, 성의껏. 근데 요런 답변은 뭐냐? 요는 진짜 뜬구름 잡는 식이야. 아니 질문자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 걔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고 생각하면 있다,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 해야지. 여기에 선문답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 답이 아닌 거예요. 뭐 있은들 어떠하며 없은들 어떠하느냐 이 말이지. 있다 한들 있다 한들 무엇이며 없다 한들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이런 답변은 뭐냐 하면은 이건 답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1700공원에 가스를 살포하겠다 뭐 그런 거야. 야, 참 황당하죠, 그죠?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참 그렇습니다. 뭐라고 답변할 뭐라고 답변할 길이 없네. 그러니까 이 우리 해오롬님은 이 질문 자체를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야, 회피하는 거야 이게. 회피하는 게 질문 자체가 뭐랄까 아니 좀 비유하자면 일체 중생은 아니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꿈속에서 그 꿈이 어떤 거냐, 뭐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 갖고 저희들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 쉽게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우리 방금사람이 뇌피셜이잖아요. 뇌피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니까 내가 보니까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저 그냥 옛날에 조조 스님이 뜰 앞에 나무니라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저 ARATRIUM 저게 눈에 보인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해오롬님 수준에서는 우문의 현답이다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개소리다. 그러니까 저는 개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저의 사고 실험,
예, 사고 실험인데 요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언제 일어났냐? 부산 단감동에 가면은 부산에서 좀 유명한 절이 있어. 근데 그 절을 이제 편의상 단감사라 합시다. 단감사. 그 절 이름을 밝히면은 또 좀 명예에 관계가 되니까 그 단감사에 주석하시던 스님이 해월 스님이야. 해월 스님이라고 이분이 그 경허선사의 제자인가 뭐 그래요. 사법 제자인가 그래.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조그마한 그 동자성을 한 명 받았는데 이 해월 스님이 활동하실 때만 해도 한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이죠. 그때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어. 신도들 중에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짐을 하나 이제 내려놓듯이 자기의 이제 아들 혹은 조카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절에 스님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말은 이제 절에 바친다 이건데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또 맡기는 거야. 근데 이 역시 해월 스님은 고성인지라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신도님은 걱정 마시고 일상생활에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해월 스님도 고성이야. 고성. 이런 분이 진짜 고성이지. 근데 이분이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때 되면 초등학교 보내고 또 중학교도 보내고 고등학교도 보내고 막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이분이 하나의 실험을 했어. 뭔 실험을 했냐? 이건 사고 실험이 아니야. 실제 실험이야. 요 조그만한 요 3살인가 뭐 2살인가 그밖에 안 되는 요 사실상 뭐 천지분간을 못하는 요 스님한테 이제 머리를 깎이고 요 성복을 입혔어. 옷을 맞춰가지고. 그러고 탁 정조를 시킨 다음에 이 우리 해월 스님이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뭐 나무코트 입을 때 다 된 나이야. 해월 스님이 그 조그만한 깐난쟁이 같은 그 스님 앞에 정중하게 합장을 하면서 부처님 제가 시장을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요 장바구니 보이시죠? 저 시장 다녀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계십시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살 먹은 깐난쟁이 혹은 5살짜리 이 동자성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래 잘 다녀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이 해월 스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래 잘 다녀오너라 이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 시장 갔다 오면은 부처님 저 시장 다녀왔습니다. 요 장바구니 보이시죠? 파도 사고요, 오이도 사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샀습니다 하면 그러면 또 그 동자 스님이 그래 수고했다. 가서 밥이나 좀 맛있게 지어봐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법화경으로 완전히 뭐 실천하신 양. 야, 그렇게 이제 몇 년간을 살았어. 몇 년간을 살았는데 어느 중진 스님이 우연한 기회에 이 해월 스님이 어떻게 사시나 해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탁 방문을 하니까 이 조그만한 스님, 동자 스님이 탁 자리에 앉아 있다가 양반 자세로 탁 앉아 있다가 이 스님이 탁 들어오니까 자기 절로 들어오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된 거야. 어디서 오는 누구인지 나에게 와서 요 앞에 컨절을 하고 아래도로 가라 이렇게 된 거야. 이거 황당하지? 이 중진 스님이 봤을 때 황당한 거야. 당장 내 이놈 하고 호통이 나온 거야. 당장 거기서 내려오지 못할까 하니까 완전히 그냥 쫄아가지고 막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거야. 우니까 이 해월 스님이 산에 나무를 갔다가 나무를 한 점 해가 내려와서 그걸 본 거야. 그러면서 해월 스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스나 뿜어 되지. 그건 내가 개소리나 안 해대고 받으니까 모르지. 우문이라고 몰아붙여 가지고 개소리나 해대는 거야. 이 해월 스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사사십육 다 틀리게 만들었네. 이 내가 천진불을 한 분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산통을 다 깨버렸네. 이렇게 한 거야. 이 중진선이 이 한국 선불교계에서 그래도 중진선임이야. 선객 중에서는 그래도 좀 큰 소리 꽤나 치는 선임이야. 황당한 거야 이게.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저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이리 오너라 저리 가거라 좌라굴러 우라굴러 하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놓고 진짜 야 이제 똑바로 교육을 시키려고 혼을 내니까 천진불을 한 분을 탄생을 시키려고 했는데 니 때문에 그 계획이 다 틀어졌다고 하니까 황당하지. 아이고 진짜. 그래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아이고 그래 됐네 어쩌겠나. 그래 요 꼬마 스님의 교육은 자네한테 맡기겠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교육을 받은 거지. 자, 그러면은 요 스님이 그 중진 스님을 만나기 전에 이 꼬마 스님이 천진불인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스님의 의도는 아무래도 그 꼬마 스님을 자기 스스로 불법을 이렇게 불법의 어떤 그건 교리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실제로 삶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부처님을 스스로 깨닫게 하게끔 이렇게 점점 키운 것 같은 그렇게 법화경에 있는 뭐라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그 장자의 직계 후손인 줄 모르고 막 거짓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장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기 집에 조그마한 일거리를 점점점 주어서 나중에는 네가 곧 내 아들이었느니라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네가 거지가 본래 네가 거지가 아니고 원래 내 장자의 네가 내 후계자다. 그런 어떤 뉘앙스로 그 해월 스님은 그 동자를 깨우쳐 주려고 그야말로 천지불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중간에 중진 스님이 산통을 깼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실험해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벌떡 저는 들어요. 예. 이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 헤어롬님을 한편으로는 저 양반이 천진불인가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아이고 하는 소리마다 이거 개 짖는 소리를 해대니 내가 참 피곤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 그 법화경의 장자공자 비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저는 그렇게 느껴진 그대로 이야기. 그래 이제 우리 헤어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해월 스님 아마 그런 의도로 이제 야를 불법을 가르치느니 연부를 시키느니 안 그러면 경전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네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너무 어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부처님 대접을 해주고 어느 정도 시점에 대해서는 그거를 장자공자 비유처럼 그런 식으로 아마 해서 어떤 타이밍에 결정적인 어떤 그 타이밍에 시절 인연이 되면은 그렇게 바로 그냥 이 큰 스님이 나를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나를 제대로 된 불법의 진술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셨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저는 저 느낌을 이해하는 오케이. 좋은데 요런 건 이제 뭐냐 아까 임재 스님하고 요 앞꼭지에 임재 스님하고 이제 대우 스님하고 요 사이에 이제 이런 그 일화들 이런 게 있었는데 요건 이제 경덕 전등록에 전하는 거고 조당집을 보면은 조금 다르게 나와.
다르게 나오는데 이 임재 스님이 이 대우 스님한테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토굴 요런 건 이제 20평짜리 30평짜리 아파트인데 이거 진짜 토굴이야. 이 양반은 이제 땅속에 굴을 흙에다 대고 굴 판 게 아니고 조그만한 초암 진짜 형편없는 그런 단칸방 거기 살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같이 살 수밖에 없어. 그래 같이 자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주로 임재 스님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 그래서 자기가 아는 뭐 경전의 이야기 뭐 이런 걸 뭐 쭉 한 거야. 무슨 경전에는 뭐 어떤 도리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한 거야. 새벽녘이 되었을 때 이제 날밤을 깠죠. 그죠? 날밤을 깠는데 밤새도록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새벽녘이 됐을 때 대우 스님 야 이 사람아 자네가 말이야 이렇게 불은 천리하고 나를 찾아와서 내가 하룻밤을 재워주는데 자네는 밤새도록 냄새나는 가스만 품어댔네. 냄새나는 방귀만 껴댔네.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나 이 사람아. 이렇게 된 거야.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아이고 방거사님. 아이고 제가 부끄럽습니다. 큰 소리 엄치고. 참, 자, 근데 우리 해오름님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이제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근데 그 다음에 저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 해월선사의 의도는 뭐냐? 요건 선의 말 그대로 핵심을 이제 한번 실천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핵심 가르침을. 선의 가르침이 뭡니까? 불림문자 교회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세우지를 않고 교회에 따로 가르친다. 이거니까 교회별전 불림문자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요 동자성한테는 경전도 안 가르쳐, 계율도 안 가르쳐,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거야. 선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너무 많이 배운다 이거야. 교리도 배우고 계율도 배우고 뭐 일상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에 하는 뭐 여러 뭐 이런 거 뭐 예불하고 뭐 저쪽 이렇게 배우잖아요. 선종식 예불은 뭐야? 죽비 3번 치고 절 1번 하고 땡이야. 근데 교종식 예불은 뭐냐? 뭐 아금 청정수 변이감로다 하고 한 30분 하잖아요. 뭐 경전도 뭐 천수경에 뭐 한번 외워야 되고. 근데 그런 게 다 정보야. 근데 그런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이게 자기의 본성을 보는데 이게 방해가 될 뿐이다 이거야. 이런 시각을 가진 게 선사들의 시각이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예 그런 시각을 안 주고 사람을 한번 길러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 일부러라도 이제 그런 정보를 받은 사람들 그런 정보를 차단하려고 화두를 들고 집중하고 뭐 그렇게 해서 차단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전생부터 잘 닦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스승을 잘 만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탁 이렇게 은산철벽을 돌파해 가지고 대오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수고로운 그걸 거치질 않고 처음부터 정보가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을 이렇게 탁 키워 보면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 성불을 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작전을 실행한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방사님은 표현을 달리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내가 이게 다르고 다른 거야. 장자공자하고 얘하고 뭔 상관이야 이게. 장자는 부처님이라 하면 공자는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할때 부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몰라. 장자의 아들인 줄 아니 몰라. 얘는 이미 단물 썸물 다 보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그런 그 성인의 상태에서 또 들어오는 거고. 성인의 상태라도 본인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거는 세상에 어떤 그런 본인이 장자의 아들이라는 여보세요. 그건 상황이잖아. 직접적으로 네가 원래는 이건데 네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얼른 이 본래 자리를 찾아라 뭐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고, 이 해월스님이 의도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가르침조차 안 준다 이거야. 일체의 정보를 안 준다 이거야.
성불을 하라는 그런 이 이야기도 안 한다 이거야.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두면은 이 소위 말하는 천진불 아무 오염도 되지 않은 상태, 장자궁자의 그 궁자는 이미 오염된 놈이야. 그러니까 아무 오염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더럽혔다가 다시 그걸 깨끗하게 한다고 쌩 난리를 칠 게 아니고 아예 더럽히지 말자는 거야. 그게 이 해월 스님의 의도였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 중진 스님이 와가지고 산통 다 깨버린 거야. 과연 더럽히지 않았을 때 그때 직방으로 빠꾸도 되듯이 직방으로 그냥 성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다 깬 거지. 그러면 내 이놈하고 당장 내려오지 못할까? 어디 어른들한테 이놈 저놈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미 이제 물든 거야. 이게 물들기 시작하는 거지. 간에 그 동자성도 어쨌든 그러니까 억지를 해월- 부리면 안 돼. 아니, 그걸 자꾸 연결을 하려고 억지를 부리면 안 되고, 당신 주장은 장자궁자의 주장 비유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그 어린아이도 그 동자도 어쨌든 해월 스님하고 대화를 했을 거 아닌가. 그러면은 한국어로 대화했으면 이미 걔도 언어에 물이 들어있는 거야. 대한민국 말에 물이 들어있으면서 말귀를 다 알아듣잖아. 그럼 이제까지 아니 그러면은 해월 스님하고 그러면 당신 식대로라면은 헬렌 켈러 있잖아. 응, 농아 응. 귀머거리 농 귀머거리잖아. 벙어리야 말도 못해. 그러면 헬렌 켈러는 아무 정보도 안 들어온 그 상태, 어린 상태였을 때는 성불하에 있는 상태네. 성불에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본인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성불이 이 제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해오름님의 약점은 뭐냐? 자꾸 이게 자기가 처음에 또 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약간 바꾼 거야. 요런 걸 나는 옆에 거의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 매일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정기적으로 이거 붙어 있는 기간이 있어. 당신의 약점은 그거야.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주저리 그러니까 주저리 되는 거야. 선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선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주저리야. 단칼에 치라고. 내가 틀렸다 하면 그걸 딱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야 다음 발전이 있어.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면은 그 합리화는 가능해질지 몰라도 자기는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게 틀렸다 맞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걸 대하는 태도야 태도. 그러면은 받아들이지를 못해. 자꾸 조금 더 나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아이고 나의 원래 의도는 그런 거 있다고 하게 되면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신신명 그런 거 할 때 내가 중간중간에 태클을 걸고 주제를 하나 해가지고 심하게 공격했던 것도 그런 약점들을 교정을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그런 약점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솜씨 좋은 그런 사람들한테 농락당할 뿐이야. 당신은 큰 약점이야 그건. 감사합니다. 약점을 가르쳐 주셔서. 우야던동 그 해월선사가 그렇게 천진부를 한번 길러 보겠다는 거 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사고 실험 거기서 우주에서 그렇게 떠돌게 된 그런 그 미야 이 똑같이 정보가 전달이 안 된 거야. 정보가 차단되고 없는 거야.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 우주를 떠돌던 미야가 저절로 불성이 발현돼 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무처구나 하고 이걸 깨달을 수 있겠느냐 없겠냐 이 말이야. 예? 결국은 불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다음 질문은 그거야. 불성이 있다 하면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서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 불성이 없다 하면은 아니 열반경에 분명히 일차 중생 시류 불성이라 했는데 얘한테는 왜 불성이 없느냐 뭐 이런 거지. 그러면 조주스님이 시험 물었을 때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은 놈한테는 없다 해버리고 없다고 생각하고 물은 놈한테 있다 해버리고 갖고 노는 거지. 그런 거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고 실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는 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오염됐다 이거야. 예. 오염됐는데 다시 이제 참선을 하든지 간경을 하든지
아니면 절을 하든지 혹은 연부를 하든지 이런 각종 수단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방식이냐, 이게 올바른 뭐 제대로 된 방식이냐 이거지. 아닐 수도 있다. 어? 그렇지. 내가 말하는 거는 이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정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실질적인 어떤 불성을 깨닫는데 방해가 될 뿐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오히려 더 나는 그 방사님 이야기한 대로 그 오히려 그 주장스러운 방해꾼이기 때문에 교회 별전을 끄집어내고 직지인심을 끄집어내고 이신여심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선사들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과연 그런 정보들이 차단이 되었을 때 그냥 우주에서 그렇게 지 혼자만 생명 유지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 100년, 200년 혹은 1000년까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은 이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그 불성이 발현이 돼서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또 사고 실험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은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그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달마 혈맹론이 아니 생이지지 같으면 저절로 깨닫겠지. 근데 그것지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생이지지가 아니잖아. 그럼 학이지지, 권위지지니까 그게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교육이 없으면은. 근데 타고나면서부터 이미 생이지지 이 정도의 수준 같으면야. 미아가 되든 말든 간에 모든 것이 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지가 부처가 될 수 있지. 바로 그냥 가능하지.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그 아이의 그 우주 공간에서 태어난 아이의 어떤 근기에 따라서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불교의 역사를 봤을 때 석가모니에게 스승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누굽니까?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역사에 안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보통 다른 어떤 제가 그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보니까 석가모니가 그렇게 육사 외도의 어떤 사상을 공부하고 또 선정도 공부하고 또는 뭐 나름대로 몸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수행을 육룡고행을 했지만 결국 얻은 것이 없었는데 나중에 뭐 천상에서 어떤 그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뭐 요즘 TV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린아이를 동원해 가지고 뭐 하나님이 계시하듯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묘를 부리는 어떤 천계의 신선이 와가지고 석가모니에게 어떤 뭐랄까 그 핵심을 요즘 하는 교회 별전을 전해줬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선가에서는 이게 알라라 칼라마, 우타카라마푸타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이 비비상처증까지 갔지만은 선정에서 나오니까 번뇌가 바로 일어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최상의 상태가 아니다고 다시 선정에 들었을 때 그때 이 고타마 시타라트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대각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진귀조사랍니다. 진귀조사. 그렇군요. 정보가 또 방금사님이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셨군요. 선가에서는 나는 뭔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선가에서는 이거 옛날부터 이거 있던 이야기야. 그렇군요. 그걸 우리 해오름님은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자기가 이름을 자기가 딱 머릿속에 든 거, 자기가 본 거,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3학년 혹은 이 4학년 초 자퇴원 낼 때 그때까지 입수한 정보 딱 거기 머물러 있다니까. 그 이후로 공부를 안 했어.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 진귀조사라는 걸 다 나와. 쉽게 그거는 알 수가 있어. 예. 근데 그렇게 진귀조사가 가르쳤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요 초기불교, 한국의 초기불교 하는 사람은 선불교 저것이요 사입이다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예? 아니 부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뭐 7일 만인가 보름 만에 새별을 보고 깨달았다, 대각했다, 뭐 12연기 깨달았다, 뭐
연기법 깨달았다 뭐 중독 깨달았다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황당한 거지. 석가모니가 29에 출가해가지고 고타마 시타라도 29에 출가해가지고 35에 석가모니가 됐다. 근데 6년 설상고행했다 해가지고 막 설상고행상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그 우루벨라 숲에서 보면은 설산이 안 보여. 안 보여. 배경으로도 안 나와. 거기 그 구글 지도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돌려보면 택도 없어.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인도에 가서 산 후배한테 물어봤어. 여기서 보이나? 안 보인대. 그럼 무슨 6년 설상고행 그게 왜 나왔냐? 지도 모른대. 그게 왜 나왔는지 모른대. 어쨌든 간에 6년 설상고행은 말이 안 된대. 6년 동안 설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내려와가지고,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바까바, 고행주의자 만나가지고, 그래, 고행 끝나가지고 천상에 태어난다. 천상에서 그러면 생을 다 해가지고, 죽고 나면 어디로 태어나니까 바까바가 말을 못해. 그러니까 너 아니야. 하고 갔어. 가가지고, 알라라 칼라마, 우타카 라마푸타, 차례대로 만나가지고, 뭐, 무소유 처정, 비상비비상 처정, 거기 가잖아. 예? 거기 딱 갔는데도 더 올라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다 이거야.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아무리 길게 내려잡아도 1년 안에 다 끝나 그게. 그러면은 1년 출가한 지 1년이면은 29에 출가하고 30에 성불을 해야지. 그러면 나머지 5년은 뭐야? 6년 고행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나머지 5년 동안 어디 있었느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또 소설을 하나 낸 게 소설처럼 써낸 게 뭐냐면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요 페르시아의 황제였다. 뭐 요걸 또 써낸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낸 거죠. 아이고 내가 보니까 그 개소리가 아니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디다. 저기 그 페르시아에 가서 그 다리우스와 이제 이 황제 자리를 놓고 겨뤘다. 뭐 그래서 이제 패배하는 바람에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하고 맞추면은 이거 얼추 맞아. 그 오비구 자기 참모 5명. 자기도 무예의 초절정 고수지만은 이 5명도 고수야. 근데 이 자기를 보좌한 호법 5명을 데리고 갔다가 이게 패배해가지고 다시 온 거야. 근데 다시 오는 루트가 설산을 통해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설산 6년 고행이 생긴 거고 또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깐 이렇게 하면서 자이나 교도가 됐다가 자이나 교도 상태에서 이제 성불을 하니까 이 5명이 보고 자이나 교도는 뭐 먹는 걸 또 이제 뭐 극단적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굶어 죽는 게 이게 최상의 목표인데 아니 저 인간이 그 잘 가다가 삑사리를 쳐가지고 강에 기어가가지고 목욕하고 나오더니만은 뭐 올라올 때도 기어 올라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 옆에 지나가던 수자타라는 이름의 예쁜 처녀가 안에 우유죽 같은 걸 이런 걸 넣고 지나가다가 본 거야. 그걸 수행자처럼 보이니까 우유죽 공양을 한 거야. 일단 사람을 살려야죠, 그죠? 이 공양을 한 거지. 근데 저는 불경스럽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마침 그렇게 병에다가 우유를 넣어갔으면 그런 그게 멋진 장면이 연출이 되겠지만 저는 좀 그런 거보다는 뭐 이거 저 뭡니까 갓 출산하는 새색시가 지나가다가 이거 저절 물린 게 아닌가. 그 확률이 거의 뭐 절반 이상입니다. 저는 요게 더 이제 좀 이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좋은 추측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광경을 딱 본 요 오비구가 저 새끼 저거 타락했다. 맞아. 저 새끼가 돌았지. 저게 뭐 하는 짓이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5명이 딴 동네로 가지 않았을까. 손절을 쳤다. 예. 맞아요. 저놈하고 같이 있다가는 우리도 저 타락한 출가자로 오인받아가지고 돌 맞아 죽겠다. 빨리 가자. 저거 완전히 이제 맛이 갔고 저거 우리한테 짐이다. 가자.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딴 동네로 가지 않았나. 이런 그 미친 생각도 해봅니다. 유력한 뇌피셜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힘을 차리고 난 다음에 아니 뭐 에너지원이 들어가야 뭐 힘을 낼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몸에 있는 머리카락 온갖 털들이 다 자동으로 빠질 정도로 극단의 고행을 했다 그러는데 그 라호르 박물관에 있는 고행상 뭐 배짱 말라가지고 뭐 뼈만 남고 핏줄이 다 드러나 있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심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예.
자이나 교육 수행을 따라 가지고 자이나 교도들은 지금도 그게 최상의 목표입니다. 굶어 죽는 거야,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성자로 칭송을 받고 이제 떠받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 고타마 시타란 죽는 건 좋다 이거야. 한번 태어나면은 뭐 죽는 거는 언제 죽어도 다 죽는 거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해도 자신의 번뇌가 마지막 남아있는 그 세 번뇌, 그게 깨끗해지지는 않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라고 하고 뻘뻘뻘 기 가가지고 목욕하고 나오는데 마침 이제 그런 일이 착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새롭게 좀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최후의 이제 성부를 한번 보려고 딱 자기는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지. 근데 그 광경을 본 오비구는 빡 돌아버린 거지. 그 오해할 만하지. 그동안에 수행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어 나와가지고 스카머니 부처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면 그걸 잡아 넣어야 될 것 같아. 그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예쁜 천연지 뭐 새색신지에 저절 빨아대고 있으니 여기는 수행자 고타마 시타르타는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지만은 요 그동안에 보좌하던 오비구가 봤을 때는 저게 무슨 뻘짓인가. 그냥 죽으면 우리가 떠받들어 줄 건데 그렇게 죽지. 완전 돌았다 하고 이제 가버렸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런 식의 이제 이 전개, 요게 이제 진실이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이 뇌피셜 해보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사고 실험 요걸 해보는 겁니다. 자, 요걸 보시는 우리 이 시청자들 중에서는 FM대로 이렇게 다 불교를 공부하신 이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저런 망발을 하다니 이 새끼 구독 취소야 너는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하실 분도 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취소하시면 안 돼요. 계속 보셔.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게 이제 정설인데, 아니 우리 그 어쨌든 간에 고타마 시다르타 부처님은 자력으로 부처님이 된 분인데 무슨 진귀조사 뭐 어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이 선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저렇게가 되는 게 아니야. 자기 체험상으로 봤을 때는, 자기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 초기 불교의 경전에 쓰여 있는 거식들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귀조사라는 인물이 있어서 자기들이 공부하는 그런 식의 공안 혹은 화두 그런 것으로 이 사문 고타마 시다르타를 지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저는 그게 이제 뭐 가나선보다는 묵조선에 가까운 그런 어떤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묵조선. 그렇게 추측합니다. 묵조선은 아마 그렇게 줬을 것이다. 너는 누구냐? 너의 본성은 뭐냐? 뭐 이런 거를 Who are you? 뭐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줬다. 뭐 이런 건데, 뭐 그것도 뭐 일단은 가능성상에 뭐 넣어볼만 합니다. 그런 방식도. 어찌됐건 간에 이 선종은 독특한 종교야. 그러니까 성불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마하연하고 까마로실라입니까? 그 쌈예사의 대논쟁, 대결투, 혈투 이게 뭐 일어난 거죠. 까마르실라 이 계열도 중간 계열인데 육아행 중간파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제 유식 계열의 그런 것도 이제 섞었어. 자기들의 교리에 섞어서 이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심의식 이런 게 중요한 걸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직지 인심 견성성불 여기는 정차가 없어. 단계를 밟아 올라간다는 이거 없어. 오늘은 비록 천민일지라도 내일은 황제가 될 수 있어. 이 가르침은
불경스럽다 이거지. 돈법이야 돈. 돈수법이야.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도 얼마든지 이 깨달을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고 아란도 될 수 있고 성불할 수도 있고 위를 다 갖출 수가 있는데 저런 개차반 같은 놈들이 있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중국 선종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게 그냥 농부가 심심해서 아이 그래 씨발 어느 스님이 뭐 그만큼 잘나고 뭐 훌륭하다는데 가서 나도 한번 들어보자 하니까 직심시불 하는데 적심시불 하는데 이 양반은 집신시불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경상도 사람은 적자 아래 이 발음이 잘 안 돼. 그러면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 법문 해놓은 거 들어보면 못 알아들어. 딴 동네 사람들은. 예? 저 서울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 뭐 귀신 씨날 까먹는 소리 뭐 이런 소리 들려. 근데 이 경상도 사람은 부산 사람 알아들어. 뭐 말인지 알아듣는데 이 양반들이 적심에 이 아래 발음이 안 돼서 분명히 직심시불 했을 거라고. 직심시불. 양반 이 농부가 이 경상도 사람이야. 경상도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이게. 직심시불 하니까 집신시불? 집신 부처라고? 야, 지금 물었겠지. 시불이 뭔데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입니다. 집신은 딱 귀에 들리거든. 시불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 시불이 뭡니까? 그게 뭐는 뭐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집신이 부처라. 부처라는 말입니다. 뭐는 부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집신시불, 직심시불이라 했는데 발음을 직심시불이란 거야. 원뜻은 적심시불인데 원 발음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래 발음이 이게 안 나기 때문에 직심시불 해버린 거야. 이게 집신시불로 알아듣고 밤새도록 이제 잠도 안 자고 막 집신시불에 빠진 거야. 이게 딱 걸리던 거지. 딱 낚시에 딱 걸린 거야. 밭에 가서 김을 매도 집신시불, 집에 와서 밥을 먹어도 집신시불, 밤에 잠을 자도 집신시불. 이거만 계속 하는 거야. 다른 건 생각은 다 10만 8천리 밖으로, 경계 밖으로 다 나갔어. 오로지 이제 여기에 딱 걸린 거야. 행주자와 어묵동 중에 집신시불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가 딱 본 거야. 불성을 딱 본 거야. 그렇네 하고 딱 깨달아 버린 거야. 그 소문이 쫙 난 거야. 아무개 사는 농부가, 어디 사는 아무개 농부가 성불을 했다더라. 그 다른 절의 사람들이 그때 이거 스님들이 나서가지고 가마를 만들어 와가지고 그 사람을 태워간 거야. 가마에. 지금은 그런 일이 꿈에도 일어날 수가 없지. 왜? 신자들은 이거 불교 신자들은 말하자면 제가자들은 출가해. 밥이야, 종이야, 머섬이야, 노예야. 자로 굴러라면 자로 구르고 우르 굴러면 우르 굴러야 돼. 그러니까 이 제가자들 중에 그런 사람,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러면은 어느 절에 스님들이 야 씨요 우리보다 낫단다,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들어보자. 이거 없어 요즘은.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게 어디 나오냐? 교계의 신문에 나와. 법보신문. 그럼 불교신문은 또 교단, 종단의 기관지가 돼서 그런 거 잘 안 해. 법보신문. 이거 뭐야? 불교닷컴 이런 데 나와. 제가들 중에 좀 한가락 한다는 사람들 그런 데 나와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나갈 수가 있는데 못 나가. 왜? 가방끈이 짧아. 학사학위밖에 없어. 그러니까 또 얘는 아니야. 그러면 최소 석사 이상, 뭐 박사, 교수 이런 사람도 줄을 섰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데 명함을 못 내밀어. 근데 이거 제가 명함을 내밀 수 있는데 어디? 해오름 채널. 이제 1680명 이러다 해가지고 뭐 있는 동 없는 동 하는데 뭐 해봤자 20-30명 정도, 많으면 100명 정도 보는 요런 데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가 이거 하는 거는 뭐냐? 마음이 편해. 그렇게 교계신문 그런 데 나가가지고 그런데 기적한 거 써내고 하면은 불안해. 부담스러워. 그게 내가 쓴 게 완벽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개망신자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요런 데 내면 여기서는 이제 망신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왜? 보는 사람이 적으니까 적게 알려질 거다라는 거죠. 거의 안 알려져. 여기 보시는 분들도 극소수야. 그리고 또 제가 하는 말귀를 알아듣는 분들이 또 그 중에서도 또 소수야.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 예. 그래서 이제 뭐 재미난 이야기 삼아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사고 실험. 이론 물리학계에서는 하는 사고 실험. 양자 두 개를 반대편으로 쏘아 보내 가지고 뭐 그 측정을 한다는 게 실제로는 그 측정을 못 하거든요. 측정 기구도 못 만들 뿐더러 측정 자체가 불가능해 그게. 근데 양자역학자들은 양자의 움직임 특성을 이걸 보니까 자기들이 그 양자의 움직임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거든요. 안개상자니 뭐니 해가지고 요즘은 검출 장치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궤적을 추적을 해보니까 이것들이 그냥 도깨비처럼 놀더라라는 거지. 양전자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전자는 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양전자라는 게 또 나와. 전자는 전자인데 이게 전하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양의 전하야. 그럼 양전자야. 그리고 음전자, 얌전자가 부딪히니까 이것들이 소멸해버리더라.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 소멸해버렸어. 사라져버렸어. 그러다가 이쪽 공간에서 부산에서 소멸해버렸는데 말하자면 서울에서 이것들이 또 툭 튀어나와. 뭐 이런 식이야. 아주 도깨비처럼 움직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빛이 1초에 가는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도 혹은 그 수백 배 혹은 수억 배가 떨어져 있어도 이 양자들끼리는 우리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걔네들이 정보 교환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동시에 정보 교환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 양자역학자들은 이걸 믿고 있어. 근데 요런 데 반대하는 사람들 저 또라이 같은 새끼들 저 미친놈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양자역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선종의 선사들이 하는 사고방식하고 비스무리해. 예. 그래서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이 양자역학적 이런 개념을 이제 구현을 해서 했는가 아니면 그 원자 모형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었는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면은 유럽 사람들은 좀 또 독특해.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런 그 어떤 큰 상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말하자면 이제 귀족 되는 거야. 신분이 상승해. 바로 수직 상승이야. 평민이라도 수직 상승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은 닐스 보어 가문이 되는 거야. 가문이 되고 가문의 문장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 닐스 보어 가문의 문장은 뭐냐? 태극이 세워져 있는 태극이야. 우리나라 태극기 있죠, 그죠? 그걸 이렇게 탁 90도 돌려보시면 세워져 있는 태극에 양쪽으로 이렇게 돌출한 부분에 점이 하나씩, 까만 점이 하나씩 찍혀 있는 거야. 요게 닐스 보어 가문의 문장이야. 예. 이 사람은 뭘 봤느냐? 장자를 봤을 가능성이 있고 노자를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태극 문양, 세워져 있는 태극 문양, 눕혀져 있는 것보다, 가로로 눕혀져 있는 것보다 세로로 세워져 있는 게 훨씬 역동적이야. 그걸 직접 만들어서 점을 찍어 보시면 알 수가 있어. 그 양자의 그 역동성, 그걸 그 문장에다가 이제 표출을 해서 그걸 자기 가문의 문장으로 삼은 거야.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전통이 있어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막 그냥 돈이 최고야. 돈만 많이 주면 장땡이야. 문장이고 뭐 가문의 영광 막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돈만 많이 주면 돼. 아니 무슨 돈에 환장한 민족이야 이게. 가만 보면은 지금도 학계에서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 이게 처음에 유럽 저런 데는 뭐 노벨 물리학상 상금 10만 달러 이런 거보다는 거기에 따른 명예를 더 중요시해요. 훨씬 중요시해. 돈 그거까지 그 뭐 다른 방법을 통해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닐스 보어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뒤에 쭉쭉 나오는 기라성 같은 이 양자역학계의 거장들, 이런 사람들이 요 동양 사상에 심취를 해요. 그래서
댄싱 우리 메스터즈라는 이런 이 저서도 나와요. 그거 참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 게 나와. 그러니까 그 이후로라도 그런 이제 생각들이 퍼져나간 게 어디로 퍼져나가느냐. 이론 물리학계 양자역학파뿐만이 아니라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한테도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맨날 하는 일이 별 관측, 우주, 우주를 향해서 관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에서 뭐 5만 광년 떨어진 무슨 자리에 있는 뭐 번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름 붙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새로 하나 발견하면은 뭐 몇 억 광년 떨어져 있다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광대한 스케일이 나가니까 또 동양사상하고 또 죽이 잘 맞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또 좀 더 나간 사람들은 어디냐? 불교에 접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불교는 교리 쪽, 교학 쪽으로 가면은, 교정 쪽으로 가면은 거의 다 화엄경에 이렇게 접근해 가요. 화엄에 이제 중중무진 뭐 이런 거 사종법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중무진 여기에 이제 자기들이 관찰로서 얻은 그 광대무변한 우주하고 이게 잘 매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양자역학자들은 여전히 이 일반인들의 소위 말하는 상식 차원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걸 다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중국 선종하고 또 저 죽이 잘 맞아. 중국 선종의 선사들도 교종의 입장 혹은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이성을 이렇게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말도 안 되는 뭐 개소리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개소리를 이것이 진실이다 하는 사람들끼리 이게 통하는 거야. 양자역학도 사이비 과학으로 어떤 측면에서 몰리고 있거든요. 유사과학, 슈도 사이언스 이쪽으로 이게 심하게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요 사람들하고 이제 불교계에서 특히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 남방불교 이쪽 계열에서 선종 저건 우리 대성불교까지는 어떻게 봐주겠는데 선종 저거는 도저히 저거는 불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그 사이비로 낙인을 찍어버리죠, 그죠? 이제 그거하고 이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사고 실험 이야기를 꺼내 가지고 장황하게 주저리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앞에 두 꼭지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거기서 나오는 만화 보여주고 그 뒤에 해석 그거 한번 읽어주고 그게 땡이야. 벌써 두 꼭지나 찍었어. 그럼 같은 패턴으로 가면 지루해 못 봐. 아무리 조조 중심이고 인재의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양한 에피소드를 품고 있더라도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쉬어가는 코너처럼 해서 요 사고 실험 요거 한번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듣고 아이고 재밌네 혹은 재미없네 야 이것도 재미없다 좀 더 재밌는 거 내봐라 뭐 요렇게 생각하시고 뭐 웃고 지나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앞에 보이는 경치는 어디냐? 제가 요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주변 경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션 타워라고 있죠. 저게 옛날에 그때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아이고 내가 해운대 가서 오피스텔을 하나 구하면은 어디가 좋을까 해가 찾아보니까 오션 타워 요거 오피스텔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뭐 백사장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좋죠, 그죠? 그리고 좀 오른쪽으로 좀 가면은 요렇습니다. 이건 잘 안 보이네. 요래서 이제 해운대에 있는 남쪽에 있는 동백섬 쪽에 있는 주차장 되겠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보는 이제 뭐 멋진 뭐 값비싼 아파트들, 주거 시설들의 야경입니다. 야경 멋지죠, 그죠? 저는 이제 저런데 한번 살아보자. 오션타워에 오피스를 한번 내보자. 다 포기 뭐 다 그냥 놓아버리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기 가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때는 사실상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놓아버리니까 무지하게 편해.
이상 주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